한국은 수조원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편견을 박살내는 믿지 못할 사건이 터져 해외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CCTV를 설치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늘렸지만 교통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구급차나 소방차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 구조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역발상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본 독일 최고의 언론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직접 체험한 후 완전히 의견을 뒤바꿨는데요. 지금 이 기술이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응급구조대에서 20년째 구급차 지휘관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틴 코우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으니 젊다고 할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이 독일 땅에서 말이에요. 어릴 적 제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직접 나르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셨죠.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 저에게 독일의 기술력과 체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든 아우토반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도로 시스템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제가 처음 구조대에 들어온 것은 38살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우토반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구조대원들이 보여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보며 저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하나의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스템과 체계라는 것이었어요. 독일식 매뉴얼대로 정확히 따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독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유럽 전체에서 모델이 되고 있었거든요. 평균 구조 시간, 생존율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 관심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룬 나라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기술이나 시스템 면에서는 아직 우리 독일에 한참 못 미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도로나 교통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는 말이죠. 아시아 국가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안전성이나 효율성은 유럽에 비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제대로 생각해보게 된 것은 작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응급구조 기술 세미나에서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세미나에는 유럽 각국의 구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기술과 사례들을 공유하죠. 저도 독일 대표로 참석해서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발표 순서에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있었어요.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하더군요. 발표 제목은 차세대 응급도로 개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제목만 보고도 시큰둥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도로를 개폐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한국 발표자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자동으로 개폐해서 응급 차량 전용 차선을 즉석에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리 있나? 고작 몇 초 아끼려고 그런 복잡한 장치를 만든다고? 주변에 앉은 독일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발표자가 동영상을 틀어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분명히 중앙분리대가 순식간에 갈라지면서 구조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편집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저렇게 매끄럽게 작동할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회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저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과장된 홍보 아닌가? 그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것이었어요. 유럽의 응급구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시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직접 시스템을 체험해보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 일주일이나 시간을 빼서 한국까지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시스템을 배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출발 전까지도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우리 독일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에게는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죠. 한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확인하고 올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은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월요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정말 깔끔하네였어요. 공항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담당자는 박정민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친절해도 기술은 별개 문제야.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교통 상황을 보니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간간히 끼어들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역시 아시아 특유의 무질서한 교통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박정민 씨가 다음날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브리핑을 듣고 오후에는 실제 시연 현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이틀 적당히 구경하고 독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주변을 산책하면서 한국의 거리를 처음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어요. 사람들도 급하게 걸어가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면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내실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정민 씨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판교라는 곳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각종 모형과 전시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 모델 교통 관제 시스템,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응급구조 관련 전시물이었죠. 회의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준비된 자료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김철수 부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었거든요. 김철수 부장은 한국의 고속도로 현황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연장이 4,500km가 넘는다는 것, 교통량이 독일 못지않게 많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만여 건이 넘고 그중 상당수가 구조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갓길로만 구조차가 접근해야 하는데 갓길이 막혀 있거나 사고 위치가 중앙분리대 쪽에 가까우면 접근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우리 독일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는 체계적인 매뉴얼로 해결하고 있어. 하지만 다음에 나온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김철수 부장은 중앙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관제센터에서 즉시 해당 구간의 분리대 개폐 여부를 판단하고 원격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리대가 열리면 반대편 차로를 통해 구조차가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기술적인 설명도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분리대 하부에 설치된 유압 시스템, 안전을 위한 다중 센서,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동 조작 장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이 나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지난 1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보니 평균 구조 시간이 기존 대비 40% 이상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 자료를 들여다보았어요. 과장된 수치는 아닐까? 김철수 부장이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었는데 이것은 베를린에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었어요.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구조대가 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앙분리대가 갈라지면서 구조차들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더군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리대가 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끄럽고 빨랐어요. 30초도 안 되어서 완전히 개방되고 구조차들이 줄을 이어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끝나면 다시 분리대가 닫히면서 정상 교통이 재개되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는 박정민 씨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저렇게 잘 작동하나요? 실제로는 고장이나 오작동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코오 부장님, 오후에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오후에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시험 구간이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시험 도로였어요. 중앙분리대도 실제와 똑같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센서와 제어 장치들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시연용이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하지만 막상 시연이 시작되자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사고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 구조차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재현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관제센터에서 신호를 보내자 정말로 분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지면서 완전히 개방되었어요. 그 소리도 생각보다 조용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분리대가 열리는 동안 양쪽 차로의 모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도록 신호등과 전광판이 작동했어요. 그리고 분리대가 완전히 열리고 나서야 구조차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통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실제로 구조차들이 분리대를 통과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갓길로 돌아서 가야 했을 거리를 직선으로 단축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무엇보다 구조 작업 자체가 훨씬 안전해 보였어요. 시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엔지니어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대기업 출신이 아닌 지방의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였어요.
이정호라는 그분은 40대 후반의 소탈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정호 대표와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화려한 연구소가 아닌 경상남도 창원의 작은 공장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 같으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멘스나 보쉬 같은 거대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라고 이정호 대표가 말했어요. 대기업들은 모두 관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형이 고속도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구조가 늦어서 더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과 철학이 담긴 프로젝트였어요.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더군요라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독일에서도 이런 발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했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이정호 대표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독일에서 우리는 늘 사고 예방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더 정교한 안전장치, 더 엄격한 규제, 더 체계적인 교육. 모든 것이 사고를 미리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구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실제 운영 중인 구간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근의 한 구간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도착한 그곳은 평범한 고속도로처럼 보였습니다. 중앙 분리대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였고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고 분리대 일정 간격마다 작은 제어 장치들이 있더군요. 박정민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분리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그는 교통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실제 사고가 있었어요라고 박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죠. 보시겠어요? 그는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새벽 2시경에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이었어요. 한 대의 승용차가 트럭과 부딪혀서 중앙분리대 근처에 멈춰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신고 접수부터 구조대 출동까지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사고 신고가 들어온 지 3분 만에 분리대 개폐 결정이 내려졌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에 분리대가 열렸습니다. 정말로 30초도 안 되어서 완전히 개방되더군요. 그리고 구조차들이 반대편 차로를 통해 바로 사고 현장에 접근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구조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거리를 8분 만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오작동이나 고장은 없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인 시스템이다 보니 신뢰성이 걱정되었거든요. 박정민 씨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지난 1년간 112번 작동했는데 오작동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기 점검도 매주 실시하고 있고요. 그날 오후에는 교통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거대한 건물 안에 있는 관제센터는
마치 영화에서 보던 우주센터 같았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고속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장인 정수민 차장이 직접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당 구간의 CCTV를 확인하고 구조대 출동과 동시에 분리대 개폐 여부를 결정하죠.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국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즉각 관심을 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간별로 분리대 시스템의 작동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점검 중, 빨간색은 고장 상태를 의미했는데 대부분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라고 정수민 차장이 강조했어요. 무작정 분리대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고의 심각도, 교통 상황, 날씨,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요.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비 오는 날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였어요. 화물트럭이 전복되면서 차로 3개를 모두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분리대를 열어서 반대편 차로로 대형 크레인까지 진입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5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독일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려니 말로는 전달이 잘 안 되더군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동료가 의심스러운 톤으로 물었어요. 직접 봐야 믿을 거야 라고 저는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후 3시경 저희가 시연 구간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사고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정민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급히 차에 올라타서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과 소방서에서 나온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고 상황을 보니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에 끼어 있었고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갓길로는 대형 구조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그때 관제센터에서 분리대 개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무전으로 분리대 개방 승인, 30초 후 개방 시작이라고 알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분리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구조물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분리대가 완전히 열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무려 20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끄럽고 정확하게 말이에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움직이는데도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유압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분리대가 완전히 열리자마자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조 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크레인, 절단 장비, 그리고 응급의료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입했어요. 기존 방식이라면 좁은 갓길로 하나씩 들어와야 했을 텐데 이제는 넓은 차로를 통해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그 효율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거든요. 한 팀은 차량 절단 작업을, 다른 팀은 부상자 응급 처치를, 또 다른 팀은 안전 확보를 담당했어요.
모든 것이 병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빼내는 과정도 훨씬 안전해 보였어요. 기존에는 갓길의 좁은 공간에서 위험하게 작업해야 했는데 이제는 충분한 작업 공간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안전하게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까지 이송하는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전체 구조 작업이 끝나는 데 걸린 시간은 23분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기존 방식이라면 최소 40분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구조가 완료되자 분리대가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열릴 때만큼이나 정확하고 매끄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교통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추가로 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사고 처리부터 교통 재개까지 총 30분도 안 걸린 셈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구조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봐도 이런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존 방식의 개선에만 집중했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정민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에요. 그러자 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특성상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자원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절실함과 창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정신력 때문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에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정호 대표의 회사를 직접 방문한 것이었어요. 창원까지 KTX를 타고 내려갔는데 고속열차의 쾌적함에도 놀랐습니다. 독일의 ICE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더군요. 창원에 도착해서 찾아간 이정호 대표의 회사는 정말 소규모였습니다. 공장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작은 규모였어요. 직원들도 20명 남짓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라고 이정호 대표가 말했어요.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적인 난제들도 산적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개발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험난했더군요. 초기 시작품은 계속 고장이 났고 유압 시스템도 불안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었어요. 독일이나 미국의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호 대표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해외 기업들에게도 제안해봤어요. 하지만 모두 시장성이 없다며 거절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날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정밀도는 독일 못지않았어요. 특히 유압 시스템의 제어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리대의 정확한 위치 제어, 안전장치, 비상정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계획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호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이미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독일이 오히려 뒤처진 것이었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한 발 늦은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작은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낸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흘 동안 본 것들이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온 독일이 오히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민 씨가 마지막 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회장과의 면담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제가 독일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도로공사 본사에서 만난 김대중 회장은 60대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전문가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그가 인사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특히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점이 인상적입니다. 김대중 회장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많이 배우고 싶어요. 혹시 협력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김대중 회장의 협력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상부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중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와 저희의 혁신 기술을 결합한다면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에도 독일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회장과의 면담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을 독일에 소개하고 싶어 했고, 저는 점점 그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일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동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박정민 씨가 말했어요. 코 부장님께서 독일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번 여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과연 이를 독일식 보고서 형식으로 담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만으로는 그 감동과 충격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슈투트가르트로 향하는 기차를 타면서 저는 독일의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돈되고 체계적인 모습은 여전히 자랑스러웠지만 혁신에 대한 열린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부서장에게 간단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어땠나? 라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기술들이 있어요. 부서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던가? 그의 톤에서 약간의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중앙 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인데 구조 시간을 4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부서장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성급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5명 정도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베테랑들이었고 대부분 독일 시스템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한 동료가 말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이 있던가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왔지만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앙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동영상도 틀어주었고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흥미롭긴 하네요라고 한 동료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독일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우토반의 규모와 복잡성이 다르잖아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도 의문스럽고요. 기존 시스템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답답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확신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몇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라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 하지만 동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 아내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좋은 것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 다음 주부터 저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독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독일 아우토반에 적용했을 때의 비용 편익 분석까지 포함했어요. 한국 측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일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의 주요 구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연간 구조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 구조 효과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상급자들도 참석한 확대 회의였어요. 저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 집중했어요. 흥미로운 분석이네요라고 부서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미리 준비한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험도가 낮은 구간에서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상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오 부장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보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문은 열린 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독일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정민 씨에게 연락해서 독일 측에 관심을 전했더니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김대중 회장이 직접 독일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비조사는 승인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부서에서는 굳이 외국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우리 독일 기술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한 선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답답했어요. 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개방적인 몇 명의 동료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몇 명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30초 만에 열리나요? 라고 한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이에요. 정확도와 안전성 모두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한 명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한국에서 기술진이 독일로 왔습니다. 박정민 씨와 이정호 대표 그리고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을 다시 보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독일에서의 첫 번째 미팅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한국 팀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독일 측 참석자들은 여전히 냉정한 반응을 보였어요. 기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독일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대표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저희도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싶어요. 이 말에 독일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라고 부서장이 물었어요. 박정민 씨가 답했습니다. 독일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더욱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데도 독일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팀이 독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니 훨씬 호의적으로 변했어요. 며칠 후 실제 아우토반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독일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한 구간에서 진행된 답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일의 정교한 시설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라고 이정호 대표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고 유지보수 시스템도 완벽해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독일 동료들도 기분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 팀은 독일의 맥주와 소시지를 즐기며 독일 팀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정민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열정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하지만 독일처럼 체계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간의 독일 체류 기간 동안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독일의 일부 구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독일의 안전 기준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공할 경우 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개발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혁신 기술과 독일의 체계적 관리가 결합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팀이 떠나기 전날 이정호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코 부장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한국 팀이 떠난 후 부서 내부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검토, 비용 분석, 법적 검토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협력 가능성을 따져보았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었어요. 시범 사업에만 수백만 유로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분석 결과였습니다. 구조 비용 절감 효과와 인명 구조 가치를 고려하면 투자 회수가 가능했어요. 2달 후 드디어 정식 협력 협정 체결이 승인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협정 체결식이 열린 날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김대중 회장이 독일까지 와서 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라고 김대중 회장이 말했어요. 저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정신과 독일의 체계적 관리가 만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첫걸음을 떼게 되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아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끝까지 해내세요.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저의 업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고 시범 사업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책임은 무거웠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민헨마이너스 니른베르크 고속도로 구간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어요.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사고 빈도가 높은 곳이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테스트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다시 독일에 와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의 꼼꼼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정호 대표와 박정민 씨, 그리고 새로 합류한 젊은 엔지니어들이 독일의 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더군요. 한국과는 다른 기후 조건, 교통 패턴, 안전 규정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독일 아우토반은 한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복잡하네요라고 박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도 있고 교통량 변화도 더 극심해요. 시스템을 독일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겠습니다. 그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독일 동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한국 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독일 팀의 체계적 분석이 결합되면서 기존 한국 시스템보다 한층 발전된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 부분에서는 독일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효율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었어요. 초기 설계에서 몇 가지 기술적 난제가 발생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내일 다시 검토해보자고 할 때 한국 팀은 오늘 밤에 해결해보겠다며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들은 정말 대단해라고 독일 동료 하나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야.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더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한국에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시공 단계에 들어가자 더욱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공 전문가들이 독일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밀하고 정확했어요. 분리대 설치 작업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독일 기준을 충족할 것 같네요 라고 독일 품질 관리 담당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부품의 오차 범위가 독일 기준보다도 더 엄격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번 설치하면 10년은 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석 달간의 설치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하던 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과연 독일 환경에서도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매끄럽게 작동할까요?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정말로 분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이 매끄럽고 정확하게 갈라지더군요. 28초 만에 완전히 개방되었고 테스트 차량들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대성공이네요. 라고 독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이 시스템을 보고 느꼈던 그 감동이 독일 땅에서도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범 가동을 시작한 지 2주일 후 정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5시 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세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박정민 씨와 독일 구조대 팀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거든요. 사고 신고가 들어온 지 5분 만에 분리대 개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시스템과 독일 관제센터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작동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30초 만에 분리대가 열렸어요. 독일 구조팀들이 놀란 표정으로 보더니 즉시 반대편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최소 20분은 걸렸을 구조 작업이 13분 만에 완료되었어요. 부상자 3명 모두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했다는 점이었죠. 현장 지휘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네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도입했을 텐데.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과 독일팀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이정호 대표가 독일어로 프로스트를 외치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라고 박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간에 설치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국과 독일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고속도로 공사에서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했고 네덜란드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독일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코우 부장 안목이 탁월했어라고 한 선배가 칭찬해 주더군요. 부서장도 저를 불러서 격려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부서가 독일 전체에서 주목받고 있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군.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주도해 주겠나?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 후 독일 연방의회에서 전국 확대 도입 예산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5년간 독일 주요 고속도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총 예산이 3억 유로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김대중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코 부장님 덕분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한국의 기술진들입니다. 전국 확대 도입이 결정된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 한국 기술이 적용되면서 교통사고 구조 시간이 평균 45% 단축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년간 이 시스템 덕분에 구조된 생명이 2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매주 한국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정민 씨는 이제 독일 상주 대표로 미네네 사무소를 열었고 이정호 대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독일을 방문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코 부장님, 이탈리아에서도 정식 도입을 결정했답니다라고 박정민 씨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독일에서의 성공을 본 이탈리아 정부가 로마 마이너스 나폴리 고속도로에 시범 설치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 프랑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유럽연합교통위원회에서 이 기술을 유럽 표준 응급구조 시스템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된 것이었어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유럽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초청받았습니다. 20년 넘게 구조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국제적 인정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상식장에서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마르틴 코오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장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과 열정을 직접 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기술이 유럽에서 성공한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끝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시상식 후 김대중 회장과 개별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오 부장님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저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기술을 개발한 여러분들이에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이정호 대표와 함께 그의 창원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직원 수가 3배로 늘어났고 새로운 생산 라인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유럽 주문이 늘어나면서 공장 규모를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독일에서 시작되었어요라고 이정호 대표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독일이 문을 열어준 덕분에 지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공장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시스템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개폐 타이밍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도 독일과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라고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데이터 분석 기술과 저희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네요라고 한 동료가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에 완전히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 기술 협력을 양국 관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한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이정호 대표의 공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모습이 뉴스로 방송되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대통령이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작은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예요.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유럽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라고 박정민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 부장님과 함께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의 확신에 동감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기술의 확산이 아닙니다. 바로 편견의 해소예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전 한 젊은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느 나라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이런 변화가야말로 진정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작지만 큰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이제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국의 기술력, 그 기술을 만들어낸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존경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다른 분야로의 확장,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까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우토반 어딘가에서 이 시스템 덕분에 누군가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30초 만에 열리는 분리대를 통해 구조차가 달려가고 소중한 생명이 구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이제는 유럽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기술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다른 나라의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기술이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고 자원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모든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기술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